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버려진 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곰팡이도 나고 잘 보지도 않고 모처럼 햇빛이 나서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버릴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갯벌문학 동인회에서 나온 동인 시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도야? 1980년대 마산 수출 자유지역 안에 갯벌문학 동인회가 있었는데요. 갯벌. 여기에서 제가 반가운 시 두 편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6집이고요. 이거는 7번째 7집입니다. 제 7집. 그래서 6집 제일 앞부분에 초대시가 있었어요. 발견이라는 시와 꽃나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의 지은이가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고요. 저를 시인의 길로 이끌어 주신 고마운 분이세요. 생전에 이슬처럼이라고 하는 단 한 권의 시집만 창작과 비평사에서 펴냈고요. 제가 초대시에 실려있는 황선아 시인님, 제 은사님이시죠. 두 편의 시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견. 시인 황선아. 철뚝 자갈밭에 버린 깨진 유리병을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신선한 젖꼭지를 물고 아주 평안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을 어루만지시는 자비로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철뚝 자갈밭에 버려진 깨진 유리병 같을 때, 그때 이른 아침이 주는 새로운 삶의 출발, 생명력, 새로운 시작. 그 고마운 아침에 신선한 젖꼭지를 물고 어린 아기처럼 모든 걸 맡기고 다시금 새로운 어떤 삶의 길에 첫 걸음을 내딛는 아기처럼 아주 평안하게 숨쉬고 있었다는 그 구절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깨진 유리병, 자갈밭에 버려진 아무 쓸모없고 상처받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난 유리병, 뾰족한 유리병, 가시돋친 유리병. 그런 나의 자아가 이른 아침에 베풀어 주시는 고마운 햇살과 바람과 빛으로 인해서 어린 아기처럼 다시금 살아날 용기를 얻고 평안함을 되찾는 발견이라는 시에서 마지막 연, 우리가 버린 것들을 어루만지시는 자비로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 아침의 정체가 바로 자비로운 손길, 신의 손길, 하늘의 손길, 그 따스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갯벌문학 동인회 출판 기념회에 다녀와서 1985년 9월 21일 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래요. 38년 전에
제가 갯벌문학 동인에 다녀왔네요. 제 스승님의, 제 은사님의 초청으로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꽃나무 황선하. 빛에 비춰서 여러분 잘 보이나요? 꽃나무. 저 꽃나무를 봐. 가진 것 다 아끼고 캄캄한 겨우내 내 병상의 머리맡에 모험을 떼어버린 기억자로 쓸쓸히 서 있더니 어느새 내 꿈나라의 아름다운 꽃을 잔뜩 달고서 내 꿈나라의 어여쁜 나비들과 사랑스런 꿀벌들을 여러 마리 대불고 아주 넉넉해 베는 저 꽃나무를 봐. 꽃나무 황선하. 저 꽃나무를 봐. 가진 것 다 아끼고 캄캄한 겨우내 내 병상의 머리맡에 모험을 떼어버린 기억자로 쓸쓸히 서 있더니 어느새 내 꿈나라의 아름다운 꽃을 잔뜩 달고서 내 꿈나라의 어여쁜 나비들과 사랑스러운 꿀벌들을 여러 마리 대불고 아주 넉넉해 베는 저 꽃나무를 봐. 선생님이 편찮으셨던 걸까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것 같은데 누군가 병문안 오면서 꽃을 꽃병에 꽂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쓸쓸히 서 있었던 뿌리에서 잘려진 꽃나무가 기역자로 서서 참 애처롭기 그지없는데 스승님의 꿈속에 다시금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꿀벌들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시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깊은 통찰과 진심이 담겨 있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황선하 선생님을 국어 시간에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벚나무 잎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그 교정을 바바리 코트를 입으시고 자그마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서 정문을 나서는 그 모습을 교실에서 지켜보면서 그때 제가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었나 보죠.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나? 근데 그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끔씩 들려주시는 시를 들으면서 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짧은 한 편의 시가 내 삶에 생각의 주머니를 터뜨려 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눈에 띄었고 백일장에도 나가고 또 문학동인회에도 가입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난주야 너는 이 다음에 국어 선생님이 되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했죠.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되는 사범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해에
그러니까 전해부터 임용고시를 보게 됐었어요. 정책상. 저도 임용고시를 보라는 원서를 받아들고 그때 시험을 딱 봤었어야 하는데, 제가 농촌에 시집 가겠다고 꿈을 꾸고 그 길로 접어들면서 그 임용고시 시험지를 찢어버렸어요. 원서를 쓰는 순간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길로 가지 못할까 봐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었는데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겁났던 것도 아니었는데 배수진을 쳤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버지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농촌으로 시집 와서 저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뒤가 많이 돌아봐질 때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시 한 편 또 있는데요. 바로 이 시입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피천득 수필가가 번역을 했네요. 제 고등학교 때, 이게 2학년 국어책인가? 네, 제 국어 교과서인데 바깥에 버리기 위해서 꺼내놨던데,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고 시절 필기를 했었네요. 문학의 이해 2단원입니다. 외국의 여러 편의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프로스트의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릴케의 시도 있었는데 워즈워드의 시도 있네요. 추수하는 아가씨. 에머슨의 콩코드의 찬가도 있고요. 콩코드의 찬가. 이게 누구야? 발레리의 성류,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제가 선택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가끔은 이 시를 떠올리면서 뒤를 돌아다보며 한숨을 내뱉듯이 이 시를 떠올리게 된답니다.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피천득 옮김, 김난주 낭송.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기까지입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18살에 만났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59세, 우리나라 나이로 59세예요. 몇 년이 흘렀죠? 만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먼 훗날이 됐죠?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그 어디선가가 우리 집 마당이었네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덜어 있답니다.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날이 언제 올까, 그날이 오기나 할까 했었거든요. 정말 그날이 오네요. 만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제 친구들은 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고 교감이 되고 장학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농촌 총각을 만나서 농촌으로 시집 가서 시집 와서 지금껏 살고 있는데요. 농사 짓는 일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한 것은 제가 30년 전에 농사를 짓다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가 잘 못하는 걸 하느라고 낑낑거리면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 자신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학원을 개원을 했거든요. 1995년에. 제 나이 그때 30살이었습니다. 30살에 학원 원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학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학교와 관공서로 외부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친구들처럼 한 학교에서 6년 아니면 사립학교는 퇴직할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1년에 10곳이 넘는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고 보면 제가 더 마당발일 것 같네요. 아주 가지 않은 길은 아니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책 정리하면서 회상에 젖어서 아주 오래된 시집 속에, 동인 시집 속에 있는 우리 은사님의 시도 낭송하고, 또 제 국어 교과서 2학년 때, 2학년이었죠 이게. 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이죠? 기미 독립 선언문도 있고, 책이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자기 방 바꾸면서 청소하다가 제가 안 보는 책들 다 바깥에 내다 놓은 거예요. 근데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책을 아끼고 아꼈어.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몇 학년 걸까요? 자, 릴케 시도 한 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퐁스도대의 별도 있고, 가지 않은 길은 좀 전에 낭송했었고, 릴케의 가을날. 지금 한여름 떼약볕인데요. 뭐잖아, 가을이 오겠죠? 릴케의 가을날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게 3년이었군요. 릴케의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가을날. 송영택 옮김 김난주 낭송.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독일의 서정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그가 지은 가을날이라는 시도 제가 낭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가림 시인의 성류라는 시도 유명한데 발레리의 시, 발레리는 프랑스의 시인입니다. 이것도 한번 낭송해 볼까요? 여러분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와 잠 못 이룰 때,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저랑 같이 한번 추억 여행 떠나보시죠. 성류, 발레리, 이진구 옮김, 김난주 낭송. 너무 많은 알맹이에 버티다 못해 뻐끔히 균열된 단단한 성류여, 거듭되는 스스로의 발견에 파열한 으뜸 가는 이마를 보고 있는가 싶다. 그대들이 견뎌온 저 나날의 태양이 오 뻐끔히 벌어진 성류여, 그대들로 하여금 긍지에 시달려 루비의 간마기를 부수게 한 거라도, 또 겉껍질에 메마른 금빛이 어느 힘의 요구에 못 이겨 터져서 과즙 머금은 붉은 보석이 되는 거라도, 그 빛나는 터진 자리는 일찍이 내가 지녔던 넋으로 하여금 그 은밀한 구조를 생각게 한다. 이가림 시인의 성류라는 시도 제가 암송을 했었는데, 이가림 시인의 시 성류도 제가 따로 한 편 낭송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절절한 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햇살이 참 좋습니다. 우리 머루가 너무 많이 익었다. 익은 게 아니라 달렸다. 언젠가 이게 보라색으로, 검보라색으로 익어 가겠죠? 하나 먹어볼까요? 배도 고프고. 머루야, 파란 거 한 개 먹어보자. 쉬어. 쉬어. 포도도 하나 먹어볼까요? 이거는 머루가 아니라 포도입니다. 제가 첫째 우리 가졌을 때 신게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뒷안에 있는 머루, 포도, 시퍼런 포도를 제가 훑어서 따먹었거든요. 머루보다는 달다. 쉬어. 여러분 사는 게 괴롭고 짜증나고 속상할 때, 오늘이 제가 그런 날이거든요. 그럴 때 이 포도, 아직 익지도 않은 이 포도 하나 따 먹어보세요. 진짜 스트레스 확 날아갑니다. 쉬어. 여러분 행복한 날 되세요.